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사 담당자 인터뷰,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재 채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수광양 항만공사 경영지원부장 박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수광양 항만공사 경영지원부의 황준영 대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채용 시즌이죠. 가까이 왔고 좀 이제 저희 신규 채용 공고가 올라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춰서 우리 취업준비생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해주기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우리 공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요청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우리 공사는 크게 이제 3개 본부로 구성이 됐는데 경영본부, 운영본부, 그리고 개발사업본부 3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직원 약 180여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제 기능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수광양항을 핵심 항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광양항의 개발, 운영, 항만 배후단지 조정 및 여수 엑스포의 사후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비전 전망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출범한 지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 사업 규모 등을 봤을 때 현재 그 출범 대비 비약적으로 좀 발전을 했다고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진행 중인 3-2단계 자동화부두 건설 사업이라든지 율촌 윤곡화 물류단 조정 사업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 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 규모도 점차 이제 늘려가고 있을 예정이고요. 비전이 굉장히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공사의 채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 신규 입사자를 보니까 총 3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연평균 한 10명 내로 채용한 숫자가 되고요. 신입 직원 총 37명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사무직이 25명, 기술직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경쟁률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사무직이 약 60대 1, 그리고 기술직이 약 30대 1로 나타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가 이제 조금 사실 지금 취업준비생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도 물론 이제 대전 사람이라서 저도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뽑고 보니 출신 지역 비중이 이쪽이 높더라. 뭐 알고 보니 뭐 다른 데서 전국적으로 물론 많이 오겠지만 뭐 여기 쪽에도 좀 많이 오더라. 뭐 이런 것도 좀 혹시 있을까요? 4년 동안 그 신입 직원들의 그 출신 지역을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내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약 40%,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이 약 8%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가 이제 부산 등 기타 지역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저희 블라인드의 최선봉에 서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올 때까지. 혹시 뭐 들어올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A-35였거든요. A-35였는데 뭐 이제 블라인드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뭐 사전에 그 취업준비생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아예 없나요? 전혀 없고요. 어쨌든 블라인드 기반이면 어느 정도까지도 저희가 걸러내냐면 자기소개서에 제가 병장으로 근무할 때라는 문구를 쓴 지원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본인의 성별을 드러낸 거예요. 여성은 병장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편견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학력, 성별, 지역 같은 거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그러니까 지원자가 정말 마지막에 면접에 합격을 해서 저희한테 예비 소집에 응해서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정채용 우수기간 지금 몇 년 연속이죠? 지금 5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걱정 말고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기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본적으로 요즘 취업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입사자 연령 평균이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입사자 평균 연령 보니까 약 29세로 나타났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 공사 직원 구성을 보니까 20대하고 30대 비율이 약 57%로
굉장히 그 젊은 조직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평균 연령이 이제 29세이지만 이 중에서 결혼을 하고 입사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진행 중인 이제 2025년도 채용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채용 규모라든지 절차, 일정, 채용에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금년에 그 채용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채용 규모는 확정됐습니다. 총 신입 직원은 8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사무 행정이 7명, 사무 회계가 1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턴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졸 인턴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청년 인턴도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9월 3일 날 이제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9일 날 필기시험 그리고 11월 3일 면접 시험을 거쳐서 12월 한 중순 되면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뽑아서 이제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를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서류, 필기, 면접의 그 3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자소서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받아서 지원 요건의 적부를 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 필기 시험의 경우는 인성검사, 그 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3과목을 이제 치르게 되고요. 마지막 면접에서는 토론 면접, 그리고 집단 면접, 개별 면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사항이 토론 면접이 이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 면접을 비중 있게 좀 준비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원자의 필수 요건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상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익 7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인 영어 성적을 가지고 또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직원 들어올 때 이제 우대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게 이제 가점이 있습니다. 3%에서 7%에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고 나갔을 때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이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됐었는데 혹시 뭐 앞으로도 이제 이 토론 집단 개별로 이어지는 면접 트로이카를 계속 이제 운영을 혹시 뭐 변동 사항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혹시 예정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뭐 변동 계획은 없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한 조에 4명 정도 들어가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 토론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는 크게 이제 장점을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한 가지 바뀐 게 저희가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필기시험에서 인성검사, NCS, 그 다음에 직무능력평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인성검사를 예전에는 지면으로 해서 이제 필기시험장에서 치렀어요. 근데 그걸 올해부터 저희가 AI로 해서 필기시험장 오기 전에 이제 그 시험을 치르고 올 수 있게. 네, 왜냐면 이제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100점짜리고 80점짜리고가 아니라 이 적부 여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올해부터는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 AI가 문제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AI가 적부를 판단해 주는 건가요? 둘 다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느 한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질문이 나와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감정을 느낀다. 뭐 예, 아니요, 뭐 매우 그렇다, 좀 그렇다, 보통이다를 이제 그때 선택을 하면 옆에 응답 신뢰성이 짜라락 뜹니다. 이제 신뢰성이 높으면은 이제 금방 답변을 하고 끝나는 거고 이제 그런 답변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한테 그 결과를 공개를 하는 거죠. 깐깐해졌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더 볼 수 있게 됐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AI를 이제 직접적으로 업무에 활용한 사례가 도출이 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채용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공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재상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는 이제 전문성, 그리고 전문인, 상생인, 도전인이라는 3대 그 인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만 물류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동료 등과 상생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그다음 풍부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전문적이고 상생할 줄 알고 도전적인 이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인재상에 부합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면접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면접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자가 이제 긍정적인 그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공사 전략 체계를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역량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사의 그 전략 체계를 보시면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등의 공사의 존재 이유라든지 핵심 사항 등 모든 것이 이제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본인이 우리 공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전략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데 자격증 이제 뭐 관련 분야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 전략 체계를 면접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두 명이 있다면 인사 담당자 개인으로서 인사 담당 부서장 개인으로서 혹시 어떤 쪽에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밸런스 게임입니다. 예. 밸런스 게임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격증은 어찌됐든가 뭐 중요하죠.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제 인사 담당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격증보다는 우리 공사의 전략 체계 이해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 체계에서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이제 부응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업무 능력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거와 연계된 이제 업무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더 가점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뭘 준비하든 딸 텐데 공사 전략 체계에 대한 이해는 정말 공사에 들어오고 싶고 공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본 흔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또 뭐 자격증은 이제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한 제일 기초적인 준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 공사에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이나 자격증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회사에서 이제 공문서를 되게 많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글 등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엑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잘 다루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보니까 MZ세대들이 들어오면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생각이 독특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입사를 하게 되면 기존 그 선배 직원들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회사나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이제 본인이 둥글둥글하게 대답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남기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들에게 메리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메리트가 이제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사는 이제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을 관리한다는 그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인근에 있고 또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컨테이너 항만을 갖춘 그 우리 여수광양항은 다른 항만공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합 물류 항만으로서 물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외적인 이유겠죠. 방송용 이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인적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죠. 개인적인 이유도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저희 회사는 특히 이제 일 과정 양립을 신경 쓴 조직 문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높은 급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급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직원의 그 평균 연봉이 8천만 원대 후반입니다. 이 정도의 급여는 다른 공공기관 대비 상위 수준에 좀 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입 직원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한 3천만 원 후반대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승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예를 들어 이제 입사를 하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년에서 8년 정도면 과장까지 승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과장급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의 연봉은 평균 연봉보다 위인가요? 당연히 높죠. 제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제 건강 검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들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이제 복지 포인트를 좀 지금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무료 건강 검진이라든지 또 특히 지역 내 이제 인근 호텔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할인된 서비스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호텔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공기업들은 컴퓨터가 18시가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아까 이제 가정 양립이 가능한 워라밸 중심 조직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시가 되면 PC가 자동으로 이제 오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시 퇴근이 가능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자동 육아 휴식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육아 시간이라든지 모성 보호 시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출산 장려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도 관련 우수기관 인증이나 이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도 연속으로 지금 5번 정도 했는데 그 한 2년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거진 한 10년쯤 계속 받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저희는 뭐 6시 되면 회사에 있지 말라 노래도 틀어줘요. 빨리 가라고 퇴근송 뭐 수고했어 오늘도 막 이런 거 나오고. 아까 그렇다면 부장님이 말씀하신 육아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성 남성이 구분이 없어요. 이제 8세 이하 자녀를 가지신 분이면 하루에 2시간씩 꼭 쓸 수 있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4시에 퇴근하겠다 하면 유급으로 2시간씩 사용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오후에 아이 하원시키겠다 해서 뭐 10시 출근했다가 5시에 퇴근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거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육아 시간도 제도적으로 쓸 수 있고 많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서장들이 이제 결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눈치를 봤는데 요즘에는 거의 눈치를 안 보고 선진적이네요. 네. 선진화된 지금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 이거는 부장님께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 야근이 없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서 바이 부서는 이제 진리인 거고, 그렇죠. 저희는 또 시기를 많이 탑니다. 이제 어느 시즌에 바쁜 시즌도 많이 타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야근은 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몇 번을 했는지는. 뭔가 크게 써야 할 보고서가 있거나 할 땐 하는데, 근데 물론 저희는 야근을 하면, 예를 들어 제가 1시간을 야근을 하면 1시간 휴가를 줘요. 네, 그걸 상응하는? 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뭐 무임금으로 야근을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일단. 그럼 그 보상으로 받은 휴가를 쓰실 때는 부사장님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쓰시나요? 저는 그냥 오전에 와서 부장님 저 오늘 오후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들어가라 하십니다. 요즘에는 너무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들어간다 해도 들어가라고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정말 선진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최초 그동안 이제 채용 설명회라든지 뭐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같은 건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부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는 또 온라인 영상 설명회는 또 최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공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그마한 소도시에 지금 위치해 있어 대도시에 이렇게 살다 온 직원들이 처음에는 적응하는 좀 약간 어려움이 없잖아 있긴 한데, 다만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의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급여 수준 그리고 워라밸 등 굉장히 장점이 많은 회사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점 때문에 타 공공기관 대비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회사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인사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이제 부서장으로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를 좀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공사 비전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회사 발전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 좋은 것도 많고 오늘 부장님이 저희 채용제도에 대해서도 다 가감없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원할 때 좀 더 잘 사용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